5년 3개월 만에 이렇게 또 신작이 나왔는데 독자분들께 좀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좀 죄송한 마음은 없는지. 몰라. 오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낙준이가 원래 그 좋은 글 읽거나 그러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또 질투난다. 낙준이가 사실 얼마나 질투났으면 오늘 안 왔겠어요, 이게.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어요? 제가 세상에 북토크의 사회를 봤어요. 북토크를 한 것도 아니고 북토크 사회를? 북토크 사회. 아직 북토크 한 번도 제가 당연히 해본 적은 없는데 예. 다들 아실 거예요. 남궁인 작가님의 이제 북토크 사회를 봐서 초대를 드렸어요.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간단하게만. 네, 응급학과 전문의 남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전에도 네, 나오셔가지고 콘텐츠 촬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그게 벌써 5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에세이를 해가지고 출연을 했었는데 참 시간이 많이 지났죠. 5년 3개월 만에 지금 단독 저서를 내서 닥프 채널에도 지금 컴백을 했습니다. 북토크를 저도 하면서 이제 알았는데 이 책을 5년 3개월 동안 쓴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네. 한 책을 5년 3개월 동안 쓰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닥프 채널이 계속 더 잘 돼. 뭐야, 유튜브의 시대인데 내가 이렇게 한 책을 오래 쓰고 있는 건가? 이 책의 시대는 계속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열심히 썼어요. 우창현 선생님도 지금 책을 쓰고 있잖아요? 얼마 동안 쓰고 있죠, 지금? 지금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우창현 선생님이 1년 동안 책을 쓴다는 거랑 남궁인 작가님이 5년 3개월 동안 책을 쓴다는 거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밀도가 다를 것 같아요. 심지어 전 짧지만 밀도는 여기가 더 높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이제 북토크 사회를 봐야 되니까. 그때 일단 여러분 이 책이 500페이지예요. 500페이지인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 우리 몸의 어떤 전신의 장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의학의 대중화 있죠. 장기 하나하나를 이제 응급학과 쌤이니까 이렇게 봤던 케이스들 해가지고 그 장기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는 거예요. 내분비내과적인 것도 있고 마지막엔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게 왜 오래 걸렸는지는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낙준이가 추천사를 썼어요. 맞아요, 추천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이 책을 보고 추천사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낙준이가 남궁인 작가님 책을 읽어봤다. 근데 되게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추천사 썼는데 의사가 아닌 작가의 눈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재밌고 흥미로웠다. 솔직히 좀 질투가 날 만큼 흡입력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좀 추천사라기보다는 자기 어떤 감정 아니에요? 개인톡으로 해도 되잖아요. 낙준이가 아마 이런 질투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저 5년 걸렸다 했잖아요. 전문의가 되면은 다른 과의 것들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쓰려면은 아마 다시 그 의대생이나 레지던트처럼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5년 3개월 썼으면 한 4년은 내가 보기에 공부했을 것 같아. 거의 초반 2, 3년은 저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이 책을 맨 처음 시작한 게 우리 어쨌든 의학 커뮤니케이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컨텐츠는 의학이란 말이에요. 의학을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건데 다양한 뭐 의학의 컨텐츠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에세이 작가로서 의학을 사람들한테 쉽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일단 명제를 세웠어요. 제가 딱 착안했던 게 막상 의대생들도 심지어 레지던트도 뭔가 물어보면은 잘 모를 때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교수들이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해. 맞아.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의대생 때 문과 1학년, 2학년 수업을 들으면은 한 학기를 통과했는데 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왜냐면은 교수님들은 너무 어렵게 설명해. 맞아요. 자기만 알게. 그리고 이 교수님들이 몇백 명이 자기가 아는 최선의 지식을 자기 지식 체계에서 너무 어렵게 얘기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너무 환원주의적으로 하나 하다 보니까 연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작가의 언어로 이 모든 토탈 의학을 정말 쉽게 알려줘야겠다. 이게 사람이 진짜 꿈이 이렇기 때문에 5년 3개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녹아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읽어볼만 하다라고 느꼈던 게 생각보다 우리 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읽어보면은 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의대생이나 좀 의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거 놔두고 이렇게 투척투척 읽어보면은 흥미로, 그러니까 약간 그 배가 아플 때 다시 한번 복통에 대한 그 어떤 소화기관에 대한 걸 읽어볼 수 있고, 어떤 호르몬에 대한 관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내분비내과 또 파트가 있어요. 호르몬에 대한 거 한 번 또 읽어보고 이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대중의학의 어떤 그 정보성의 어떤 퀄리티 측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그 노력이 느껴져요 또.
우리가 또 바로 이렇게 다짜고짜 이 소화 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거부감이 들잖아요. 우리가 다. 앞부분은 남궁민 작가님이 잘하시는 거. 환자 케이스. 약간 좀 몰입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서사가 있는 환자. 앞부분은 그 장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환자들의 이야기를 확 깔아요. 뭐 배가 아픈 환자, 뭐 맹장염 환자, 뭐 다친 환자 하고 이 환자의 장기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에 있는. 설명만 있으면 사실 안 봤을 것 같아. 하지만 그 내용들 워낙 그런 거 묘사를 잘 하시니까. 그래서 처음 4년까지는 설명만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있었으면 이제 오진수 선생님도 안 받겠죠. 근데 이제 그 뒤에 1년은 이제 임상 사례를 붙인 거예요. 딱 임상 사례를 붙여놓고 봤더니 의학 교과서가 사실상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기출문제 그 앞에 문제 있잖아요. A 환자는 뭐 이거를 아주 재밌게 그러니까 의학 텍스트 부분도 거의 고교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왜냐면 또 이 시장에 고등학생들이 의대 지망을 할 때 읽고 이제 자소서로 낼 100%의 그 완벽한 의학 교양서가 없어요. 아, 굉장히 약간 상업작가적인 생각도 좀. 아, 그죠. 지금 중증외상센터가 이게 그렇게 잘 돼서 순순하게 줄 알았는데 약간 저렇게 그렇다고 저 웹소설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통 그 책으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금 변화를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1집 1몸 내 안의 우주로 이제 어디 아플 때 읽는 책으로 또 기획을 했어요. 낙준이가 사실 얼마나 질투났으면 오늘 안 왔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낙준이가 원래 그 좋은 글 읽거나 그러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부럽다. 뭐 화산기환 전독시 부럽다. 여기서 또 질투난다. 오늘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와가지고 진짜 질투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는 낙준이가 이렇게 또 기획을 했던 추천사인데 자리이기도 했고.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이 책 읽어. 이 책을 읽으면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 몸의 장기를 한번 이렇게 쭉 리뷰해 본다는 게 하겠어요? 오진우 쌤이 죽을 때까지 안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생각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한번 쭉 장기를 한 번씩 또 공부하시다 보면은 우리 몸이 마냥 또 잘 만들어지진 않았잖아요. 봤을 때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이런 장기 혹시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많아요. 눈?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걸 상을 뒤집거든요. 뒤집어서 받은 다음에 뇌에서 이걸 다시 뒤집어요. 두 번 뒤집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뒤집힌지 알지 못하지만 그쵸. 실제로는 뇌에서 따로 뒤집어서 인지하는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인지하는 건 지금 이게 정면이잖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사실. 처음부터 그냥 이유가 들어오면 없어. 되니까. 비례 이거 각도만 좀 조절하면 돼. 지도해가지고 잘못된. 효율적이지 못하네요, 그렇죠? 그거 뒤집는데 굳이 맞아요. 그 뒤집는 에너지가 되니까. 그리고 맹점이 있어요. 우리 몸에 맹점이. 우리 맹점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 이렇게 점이 있다가 하다 어느 보면은 순간 안 손가락이 보이는 안 거죠.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안 보이는 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신호 다발이 말하자면 컴퓨터 코드 꼽은 것처럼 망막에서 신호 다발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코드를 하필 그 뒤쪽에 망막에 꼽아놨어. 그걸 꼭 망막에 꼽아놓고 이게 자리가 비면 이제 그 뻥하고 뚫리거든요. 그쵸. 뚫리니까 뇌에서 그걸 만들어. 거기에 또 가짜 이미지를 상상으로 블러 이미지 하는 것처럼 AI가 하듯이 블러 이미지를 만드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코드만 돌리면 되는데. 그래서 눈에 그게 많이 들어있어요. 불합리한 게. 의사가 말하는 좀 별로인 장기, 눈. 이건 낙준이가 굉장히 공감할 내용이에요. 왜냐면 낙준이가 뭐 전체적으로 다 허약하지만 특히 눈이 허약하거든요. 뭐 백내장 수술도 했고 망막박리로 또 거의 1년 넘게 이렇게 엎드려 지내는 생활을 했으니까 왜 이렇게 눈이 약하지? 그러면서 회복도 안 되고 안과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시지만 낙준이가 본인이 환자로서 경험하기에는 뭔가 다른 분야처럼 수술 자체는 몇 시간이면 끝나는 건데 그 후에 누워있는 게 뭐 몇 주에서 몇 개월 막 이러니까 저희도 그 친구 보고 알았어요. 망막 박리가 생긴다는 것 자체도 좀 결함이야. 사실 이유 없이 그냥 망막이 뜯어지는 거거든요. 낙준이는 그런 거였죠. 그냥 뜯어진 거예요. 피부가 이렇게 막 갑자기 벗겨지거나 뜯어지지 않잖아요. 약간 접착제가 좀 덜 묻었어. 잘못 발렸어. 그래서 인구의 몇 %는 뭐가 생겨. 이런 것들이 눈에만. 그렇게 중요한 장기인데 사실 2개밖에 없고 안 보이면 진짜 답답한데 이게 의외로 다치기도 쉽고 한 번씩 그렇게 망막박리가 생기면 너무 치명적인데 이런 것도 생기고. 눈 맞는 것 같아요. 작가님 혹시 가장 불합리한 잘못 지나는 장기는 눈이 아닌가. 그러면 이번엔 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장기는 좀 잘 맞는 것 같다. 혹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기라든가. 당연히 사실은 뇌예요, 뇌. 정신과 오진수 선생님 잘 알 거예요. 개 심장이 있고 사람의 심장이 있으면은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렇죠. 펌프니까. 그 개 간이 있고 그 사람의 간이 있으면은 사실상 거의 하는 일이 비슷해요. 근데 개의 뇌랑 인간의 뇌는 너무 격차가 커요. 근데 막상 이 뇌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은 똑같은 세포 구조로 돼 있어요. 똑같은 재료로
뇌를 만들었는데 어떤 뇌는 개의 뇌고 어떤 뇌는 인간의 뇌. 인간의 뇌는 심지어 정신과학도 만들었어. 이 문화도 창조하고 사회도 창조하고 모든 이 문명을 창조한 게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인간의 뇌예요. 제가 의학을 모두 다 뒤져서 공부를 했는데 뇌가 가장 재밌더라고요. 야, 역시 뇌과학 책이 잘 된 게 이유가 있구나. 나도 이제 뇌과학 책을 그다음 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듣고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뭐 췌장 뭐 비슷하죠. 뭐 호르몬 내보내는 거 콩팥도 비슷하고 심장도 비슷하고 간도 비슷하고. 심지어 그래서 돼지의 인슐린을 뭐 사람이 맞아도 뭐 상관이 없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또 공부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거는 간이에요. 간. 그럼 간이 화학 공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 화학식을 외우려면은 더 할 것 같아. 너무 복잡해서 그 화학 이거 하나하나 그 영양소 이 대사가 어마어마하게 한 일이 많은데 간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었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뭘 먹으면 간이 알아서 일하잖아요. 근데 이 화학식을 우리는 전혀 그냥 이해도 못하고 간이 그냥 알아서 일하잖아요. 간을 창조한 자가 화학의 천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상의 케미컬들을 독성이 없는 물질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우리 몸에 좀 장기들을 이렇게 좀 썼던 것 같은데,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부분은 죽음으로 끝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대한 의학 교양서를 쓰면서 마지막 파트에 죽음을 넣었다는 게 어떤 생각으로, 글을 그냥 쓰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쵸. 분명히 또 생각하시는 바가 있었을 것 같아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죽음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막상 의학 교과서에는 죽음 파트가 없어요. 특히 언제 환자를 죽었다고 판단한다 라고 교과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요. 그럼 막상 죽음을 보러 이제 임상에 가봤더니 왜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거는 임상의의 고유한 판단에 의해요. 또 죽음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죽음이 이전이랑 달라. 이전에 심폐소생술이 없던 시절에는 인간이 쓰러지면 죽었어요. 그냥 인공호흡기가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숨을 못 쉬면은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멈춘 사람을 죽었다고는 안 해요. 죽음이 변한 거죠. 잘 살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금 사람이 이제 에크모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순환을 체외해서 돌려버려요. 책 초반에 나오는데 이제 에크모가 계속 저희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 심장이 먹고 심폐소생술에도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을 죽었다고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에크모는 심장이랑 폐가 이제 그 기능을 정지한 상태에서도 체외에서 심장이랑 폐의 기능을 해주는 그런 기기를 말하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심장이 먹고 폐가 기능을 못해도 그 환자는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과학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잖아요. 주사 맞았다고 막 살 쫙 빠지잖아요. 그 사실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 제가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죽음의 정의가 변하고 있어요. DNA 있잖아요. DNA가 사실은 영구히 보존할 수 있어요, 이론상. 우리 알파의 오메가 DNA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인공지능도 개발되면은 우리 뇌도 컴퓨터가 복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필멸자예요. 디아블로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필멸자죠. 근데 이게 언젠가는 바뀔 것 같아요. 지금도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는다 하지만 이 문장을 수정해야 하는 날은 언젠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명제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마지막에 문장에 넣었어요. 현재를 지금 살고 죽음을 판단하는 임상으로서 마지막은 죽음으로 아름답게 의문을 던지면서 끝내자. 우리 몸에 대한 어떤 공부? 이런 것들이 또 의미 있는 이유가 건강한 삶을 위한 건데, 그 마지막에 또 이 죽음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 삶에 우리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지금까지는 해줄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좀 굉장히 좀 읽어서 좋았거든요. 의학을 계속 설명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MSG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챕터가 12개인데 그 12챕터에 각 대표 중환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중환자 있죠. 심장이다. 그럼 당연히 심장 기능이 안 좋아. 심장이다. 그럼 심장 당연히 뭐 좀 이런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여기 나오는 화자가 계속 끊임없이 살려내려고 노력해요. 그거에 몰입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음에 대한 암시를 끝나는 겁니다. 상업 작가로서의 아이디어도 있지만 역시 그 정통적인 남궁인 작가님의 어떤 그 생각이 담긴 스토리의 서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내분 파트도 굉장히 좀 재밌게 읽어가지고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잘 써주셨더라고요. 자기 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아프면 보통 우리가 유튜브 찾아보거나 네이버 찾아보거든요. 왜냐면 그 자기 관심사가 되니까. 요즘은 AI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챗GPT에. 네. 자기가 아픈 부위에 대한 어떤 좀 포괄적인 설명이나 이런 거 우리가 알게 되면은 훨씬 자신의 아픔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언젠가 아프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대부분이죠 뭐. 네, 혹은 뭐 의대생이나 이렇게 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몸 내 안의 우주 읽어보시면은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놔두고 한 챕터씩 읽으셔도 되니까. 저는 특히 내부인 파트 재밌게 읽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남궁인 작가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5년 3개월 만에 이렇게 또 신작이 나왔는데 독자분들께 좀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좀 죄송한 마음은 없는지.
몰라. 너무 오래 걸려서 좀 언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그동안 그 닥터 프렌즈의 승승장구를 보면서 유튜브가 길이었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나는 정말 작가로서 정말 양서를 쓰겠다. 특히 우리 의사들이 생각보다 환자들한테 뭔가 해주는 게 없어요. 환자들이 대체로 알아서 치유하는 거. 우리가 그냥 그냥 주사 같은 거 약만 좀 주면은 다음날 멀쩡히 그래 다 잘 다니시고 하잖아요. 그 완벽한 우주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딱 한 권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5년 3개월 동안 저도 몸을 많이 공부했고 가장 어떤 흡입력 있게 쓰려고 노력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남궁인 작가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